지금 여기 있으면 이름부터 빼먹겨요. 설날 아침 조카 며느리가 준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제 이름으로 찍힌 횡령 확인서가 제 앞에 놓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요양병원으로 끌려갈 뻔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났거든요. 묘역 쪽 흙을 파며 장부 지켜라고 중얼거리시더니 제 손을 확 잡으셨습니다. 손끝에 흙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몇 번이나 손을 씻었어요. 꿈이었는데도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설날 아침 5시 조카 며느리 서미진이 왔습니다. 이모님 명절이라 피곤하실까 봐요. 미진이가 보온병을 내밀었어요. 대추차라고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차였는데 뭔가 쓴풀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마셨어요. 미진이가 챙겨준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이모님, 이거 드시면 머리 맑아져요. 요즘 깜빡하신다면서요? 깜빡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깜빡한다는 말을 누가 퍼뜨린 거죠? 저는 회계를 25년 넘게 맡았어요. 한 푼도 틀린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깜빡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차를 마시고 나니 속이 이상했습니다. 쓰리면서도 텁텁하고 혀가 무거운 것 같았어요. 미진이는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웃으며 나갔습니다. 이모님, 오늘 회관에서 봬요. 아침 8시 저는 종친의 회관으로 갔습니다. 설날이라 시루떡이며 떡국이며 음식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세배하고 사진 찍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명절 냄새가 났는데 제 속은 이상하게 썩은 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회계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작년 경조금 정산이랑 올해 회비 내역을 정리한 거였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회관 안으로 들어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어요. 그냥 떨렸습니다. 총무 고태식이 저를 봤습니다. 이모 오셨어요? 태식이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친근한 게 아니라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이모, 오늘은 정산부터 하시죠. 다들 계시니까 깔끔하게 끝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태식이가 제 팔을 살짝 잡고 회관 중앙으로 끌어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마르고 혀가 더 무거워졌어요. 잠깐만요, 이모. 다들 계시니까요. 태식이가 정산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정리한 정산표가 아니었어요. 이모, 여기 좀 보세요. 작년 추석 때 경조금이랑 숫자가 안 맞아요. 뭐라고요? 그리고 여기 문중회비 입금 내역이랑 장부 금액이 다른데 이모가 중간에 뭘 쓰신 거 아니에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아니 제가 혀가 꼬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은실이가 좀 이상하다더라.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돈 문제는 심각한데. 태식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장 찍어요. 그럼 살아요. 살아요? 제가 뭘 인정합니까? 저는 한 푼도. 말이 자꾸 꼬였어요.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미진이가 울먹이며 나섰습니다. 이모님이 요즘 밤에 술 드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 오실 때 냄새가. 술이요? 저는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치매? 돈 문제인데 이러면 큰일 나지. 제 귀가 멍했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밖에 검은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문 옆에 건장한 남자 둘이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사설이송 차량이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사람을 모시는 차량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오늘은 정산이 아니라 실종이 될 거라는 걸요.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요. 오철우 씨였습니다. 전에 우체국장 하셨던 분이요. 저 차 사람 싣고 가는 차예요. 뒷문. 지금.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짤그랑. 사람들 시선이 바닥으로 쏠렸어요. 저는 그 틈에 몸을 휘청거리는 척하며 뒷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모, 어디 가세요? 태식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뒷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밭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명절 인사 대신 도망부터 배웠습니다. 회관 뒤편으로 돌아가는데 태식이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오늘 안에 동의서 받아요. 못 받으면 발작 들어가요. 발작이요? 제 발이 눈밭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눈 속에서 손을 짚었는데 그 순간 남편 꿈이 떠올랐습니다. 흙을 파던 남편의 손. 장부 지켜.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금고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나 싶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시야가 자꾸 흔들렸습니다. 담벼락을 잡고 걸었는데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겨울인데 말이죠. 내가 진짜 이상해진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태식이의 말, 미진이의 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요즘 깜빡하신다면서요. 밤에 술 드신 것 같더라. 치매 아니에요?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수치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안이 달랐습니다. 뭔가 어긋나 있었어요. 제가 나갈 때랑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뒤편 제가 늘 청소하는 그 자리에 빈 소주병이 있었어요. 수면제 빈 통도 있었고요.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평생 입에 대본 적 없어요. 수면제도 먹어본 적 없고요.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누가 제 집에다 이걸 숨겨놓은 겁니다. 누가 제 인생에다 술 냄새를 칠해 놓았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 병들을 꺼냈어요. 비닐봉지에 담아뒀습니다. 증거로요. 거실로 갔습니다. 장롱 옆에 놓인 금고 쪽으로 갔어요. 금고 주변 먼지결이 달랐습니다. 누군가 금고를 만졌어요. 열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장부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일부가 뜯겨 있었어요. 작년 가을쯤 기록한 페이지였습니다. 문중 임야 관련 지출 내역이 적힌 페이지였어요. 깔끔하게 칼로 자른 것처럼 뜯겨 있었습니다. 누가 장부를 건드렸습니다. 태식이? 미진이? 제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약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깜빡한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님, 저예요. 미진이요. 미진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왜 왔어? 이모님, 회관에서 난리 났어요. 이모님 찾는다고. 미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파출소 가서 보호받아요. 이모님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보호요? 저는 문고리를 잡고 섰습니다. 문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이모님, 저만 믿으세요.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미진이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이 무서웠어요. 됐어. 나 괜찮아. 이모님, 미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한참 뒤에 미진이가 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말랐는데 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오철우 씨였습니다. 저는 뒷문을 살짝 열었어요. 철우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직은요. 철우 씨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 앞으로 온 등기예요. 우체국에서 확인했어요. 발송은 됐는데 중간에 누가 뜯었어요. 뜯었다고요? 네. 문중회의 소집 통지였어요. 그런데 할머니한테는 안 갔죠. 누가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뜯긴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회관에요. 밖에 차 있었잖아요. 네. 그 차 타고 온 남자 둘, 태식이랑 눈짓 나눴어요. 제가 봤어요. 철우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서류는요, 사람보다 정직해요. 누가 손댔는지 다 남습니다. 저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건 집안 싸움이 아니라 팀이 움직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철우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금고 열쇠 어디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늘 차고 다니던 금고 열쇠였어요. 작은 열쇠였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목걸이는 있는데 열쇠가 없었어요. 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침대 밑도 뒤졌어요. 부엌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제 집안에서 제 손으로 차고 다니던 열쇠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아니라 목숨 싸움이라는 걸요. 철우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배순덕 씨한테 연락해야 해요. 이거 혼자 막을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봤어요.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순덕 씨가 왔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순덕 씨는 마을 부녀회 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보험 설계사 경력도 있고요. 말이 세고 사람을 금방 꿰뚫어 보는 분입니다. 은실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순덕 씨가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눈을 들여다보고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동공이 풀렸네. 손떨림도 심하고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치매 아니에요. 순덕 씨가 단칼에 말했습니다. 먹였어요. 며느리든 총무든 누군가가요. 먹였다고요? 은실 씨, 오늘 뭐 먹었어요? 차? 약? 저는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미진이가 준 차. 대추차요. 미진이가 줬어요. 냄새 이상하지 않았어요? 쓴풀 같은 냄새가 났어요. 순덕 씨가 혀를 찼습니다. 이거요? 대추차 아닙니다. 수면진정제 탄 겁니다. 손떨림, 어지럼 다 각본이에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제가 마신 게 소량으로 계속 먹이면 기억 혼란, 손떨림, 어지럼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치매요. 맞아요. 그게 목표예요. 당신을 정신 이상자로 만드는 거. 순덕 씨가 설명했습니다. 강제 입원은 절차가 있어요. 여론 조성, 진단, 보호 입원, 후견인 지정, 재산 처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은실 씨는 여론 조성 단계예요. 다음은 진단이고요. 그래서 발작도 연출하는 거예요. 인정 한 번만 하면 끝나요. 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토해내요.
순덕 씨가 소금물을 타서 줬어요. 저는 그걸 마시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토했습니다. 위 속에 있던 게 다 올라왔어요. 쓰디 쓴 것들이 목구멍을 타고 나왔습니다. 토하고 나니 머리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아니, 억울함이 먼저 살아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철우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최근에 온 서류들 발신처 확인했어요. 행정사, 법무법인 근데 주소를 찾아보니까 전부 개발사 근처예요. 개발사요? 네. 문중일치고 온 서류가 너무 돈 냄새 나요. 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이 혼자 할 짓은 아니에요. 뒤에 누가 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어요. 종친의 단체방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고은실 실종. 경조금 들고 사라짐. 태식이가 올린 글이었어요. 댓글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진짜 횡령이었네. 도망갔으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5분 만에 4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도 안 보고 제 이름을 때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순덕 씨가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캡처해둬요. 이것도 증거예요. 증거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 댓글들 같은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쓴 거예요. 문체, 시간, 말투 다 비슷해요. 철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론 조작이에요. 은실 할머니를 도망친 횡령범으로 만들려는 거죠.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순덕 씨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앉으면 끝이에요. 지금 울 시간 없어요. 그럼 뭘 해야 합니까? 금고요. 열쇠 없이 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금고는 열쇠 없으면 못 열어요. 그럼 열쇠부터 찾아야 해요. 누가 가져갔는지. 저는 미진이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새벽 차를 준 미진이. 오늘 낮 제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린 미진이. 미진이가 제 목걸이를 만진 적이 있었어요. 이모님, 이 목걸이 예뻐요라면서요. 제 인생 열쇠를 제 집안에서 빼앗겼습니다.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은실 씨, 태식한테 연락해봐요. 뭐라고요? 협상하는 척해요. 돈 얘기 흘리면 입 열어요. 욕심쟁이는 욕심으로만 잡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태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카, 나야. 얘기 좀 하자.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이모, 어디 계세요? 조용히 끝내요. 그게 이모한테도 좋아요. 순덕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낚였어요. 내일 만나요. 저는 핸드폰을 꺼두고 창문을 봤습니다. 밖은 깜깜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눈 속에서 누군가 제 집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 씨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회관 말고 다른 데서 만나요. 사람 없는 곳으로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찻집이었어요. 문 닫은 지 오래된 곳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우 씨가 열쇠를 구해왔어요. 여기서 녹음할 거예요. 철우 씨가 핸드폰 2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녹음용, 하나는 예비용이었어요. 할머니, 태식이가 뭐라고 하든 일단 약한 척 하세요. 흔들리는 척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은실 씨, 지금부터는 연기예요. 제대로 연기해야 살아요. 태식이가 왔을 때는 10시였습니다. 혼자 온 줄 알았는데 뒤에 남자 하나가 더 있었어요. 회관에서 봤던 그 외부 사람이었습니다. 이모, 여기서 왜 만나자고 했어요? 태식이의 목소리는 불편해 보였어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게요. 조용히 얘기하려고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조카,
내가 좀 헷갈리긴 했나 봐. 태식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모, 그럼 이모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이요? 경조금이랑 회비요. 이모가 좀 착각하신 거잖아요. 그냥 정리하면 돼요. 순덕 씨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정리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태식이가 순덕 씨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부녀의 전 회장이요. 은실 씨 친구고요. 법적인 게 복잡하니까 절차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이요? 태식이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법까지 갈 것 없어요. 이모가 인정만 하시면요. 후견인 지정이 금방 나와요. 그럼 다 편해져요. 후견인이요?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후견인은 왜 필요한데요? 은실 씨가 정신이 멀쩡한데요. 그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요. 안전이요? 무슨 안전이요? 태식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모가 요즘 상태가 안 좋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뭐요? 발작 같은 거요? 태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발작이요? 네. 발작 장면 찍어두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제 통화에서요. 태식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누가 찍어요? 왜 찍어요? 미리 계획한 거예요? 순덕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태식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뒤에 서 있던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조용히 합의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경찰 들어가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덕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 철우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밖에 사람들 와요. 거짓말이었어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이와 남자는 당황했어요. 저는 그 틈에 소리쳤습니다. 피가 허공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피가 흘러요. 저기.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며 문 쪽으로 갔어요. 순덕 씨와 철우 씨가 저를 끌어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태식이가 소리쳤습니다. 이모, 이모.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살려고 연기하는 게 이렇게 모욕적인 줄 몰랐습니다. 순덕 씨의 차를 타고 도망쳤어요. 한참을 달렸을 때 철우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됐어요. 후견인 지정 발작 다 들어갔어요. 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배우예요. 태식이 혼자 할 짓이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멀리서 태식이가 통화하는 게 보였습니다.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있었어요. 철우 씨가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입모양 보이는데요. 강 대표님 하는 것 같아요. 강 대표요? 순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진표? 개발업자요. 저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강진표? 철우 씨가 사흘 동안 움직였습니다. 우체국 경력이 있어서 등기 추적이 가능했어요. 발신, 수신, 중간 경유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장부에서 뜯긴 페이지요. 네. 그 페이지 사본이 외부로 나갔어요. 팩스로요. 어디로요? 개발사예요. 정확히는 개발사 자문 행정사 사무실이고요. 철우 씨가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작년 가을 문중 임야 관련 지출 내역이잖아요. 근데 여기 숫자가 개발사 로비 자금이랑 딱 맞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태식이가 문중 돈을 개발사한테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순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실 씨, 문중 땅 중에 개발 예정지 있죠? 네. 묘역이랑 임야요. 근데 그건 못 팔아요. 조상 땅이니까요. 그래서 후견인이 필요한 거예요.
순덕 씨가 설명했습니다. 은실 씨가 정신 이상자로 판정받으면 후견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요. 개발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가 목표였던 거예요? 네. 은실 씨가 회계 맡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고 열쇠도요. 순덕 씨가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개발사 직원 한 명이랑 접촉 중이에요. 버림받을까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요? 보험할 때 배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보다 버림받는 것을 더 무서워해요. 이틀 뒤 그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 씨가 말했어요. 은실 씨, 강진표라는 사람 있어요. 개발업자인데 문중 땅을 노리고 있대요. 도로랑 리조트 라인에 걸려 있어서 보상금이 엄청나대요. 그 사람이 태식이를 시킨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는 협력이에요. 태식이는 문중 총무니까 내부 사정 알고 강진표는 돈이랑 법적 루트 있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 산소가 있는 산이 보였어요. 평생 그 산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그러라고 했거든요. 장부 지켜.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돈을 지킨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진이었어요. 이모님, 뭐야? 이모님, 태식 오빠가 살려준대요. 뭐? 열쇠만 주면 끝난대요. 경찰 신고 안 하고 조용히 정리해 준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진아, 열쇠는 내가 가져간 거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모님 저 지금 전화 오래 못해요. 누가 옆에 있어요? 그냥 열쇠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순덕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실 씨, 지금 울면 안 돼요. 알아요. 가족이 아니에요. 공범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가문이 아니라 제 이름이라는 걸요. 철우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회관에서 또 모임 있대요. 강진표가 온대요. 강진표가요? 네. 직접 마무리하러 오나 봐요. 순덕 씨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도 준비해요. 이번엔 당하지 않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어요. 철우 씨가 카톡방 캡처본을 쭉 펼쳐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종친의 카톡방이었어요. 고은실 횡령 도망 정신 이상 같은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요. 이 댓글들. 철우 씨가 하나하나 짚어줬어요. 이 계정, 이 계정, 이 계정. 전부 같은 시간대예요. 그리고 문체가 비슷해요. 이모님 걱정이에요. 병원 가야 해요. 요즘 이상하시다더라. 이런 패턴이 반복돼요. 그게 조작이라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여러 계정 돌린 거예요. 아마 태식이나 미진이 아니면 강진표 라인에서 시킨 거예요. 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론 조작이에요. SNS로 은실 씨를 미친 사람으로 만든 거죠. 사람들이 믿게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믿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뒤집을 거예요. 순덕 씨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정산표예요. 은실 씨가 정리한 거. 그리고 이게 태식이가 조작한 정산표고요. 두 장을 나란히 놓으니 숫자가 달랐어요. 태식이가 자기 계좌로 빼돌린 금액이랑 딱 맞아요. 그리고 이게 자동이체 내역이에요. 은실 씨 계좌가 아니라 태식이 계좌로 들어간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은행 지점장이 제 보험 고객이에요. 순덕 씨가 씩 웃었습니다. 오늘 회관 가요.
강진표 온다면서요? 네. 좋아요. 공개 역폭로 쇼하는 거예요. 다음 날 오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종친의 정기 모임이었어요. 태식이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회계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은실 이모 관련해서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은실이 어디 갔대? 아직도 안 나타났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저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저기 왔네. 얼굴이 왜 저래? 저는 일부러 흔들리는 척하며 걸어 들어갔어요. 순덕 씨와 철우 씨가 양옆에 있었습니다. 태식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오셨네요. 앉으세요. 아니요. 서 있을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배순덕, 마을 부녀회 전 회장입니다. 오늘 여기 온 건요, 고은실 씨 횡령 사건이 조작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조작이요? 무슨 소리예요? 순덕 씨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진짜 정산표예요. 은실 씨가 25년간 한 푼도 틀리지 않게 정리한 장부예요. 그리고 이게 태식 총무가 조작한 정산표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순덕 씨가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작년 추석 경조금 은실 씨 장부에는 350만 원, 태식 씨 정산표에는 280만 원, 70만 원 차이요. 그 돈 어디 갔을까요? 그게 태식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덕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자동이체 내역이에요. 문중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요. 근데 이 돈 은실 씨 계좌로 간 게 아니에요. 태식 씨 계좌로 갔어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태식이가 횡령했다는 거예요? 태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아니라 그건 순덕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올라온 글들이요. 은실이 횡령 도망 정신 이상 이런 글들. 전부 조작이에요. 같은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댓글 단 거예요. 시간, 문체, 패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강진표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부 문제예요. 외부인이 왜 끼어드십니까? 순덕 씨가 강진표를 쳐다봤어요. 외부인은 당신이잖아요. 개발업자 강진표 씨?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개발업자? 여기 왜 왔어? 강진표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언해주러 왔을 뿐입니다. 문중 땅 개발하면 보상금 나온다고요. 보상금이요? 순덕 씨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게 강진표 씨 회사가 태식 씨한테 보낸 로비 자금 내역이에요. 작년부터 지금까지요. 문중 땅 빼돌리려고 돈 준 거 아니에요? 강진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식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강 대표님이 시킨 거예요.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이가 자기 입으로 뱉은 겁니다. 강 대표가 시켰다고요. 강진표가 태식을 노려봤어요. 이 새끼가 지금. 그때 뒤에서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사설이송팀이었어요. 회관에서 봤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할머니, 조용히 따라오세요.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회관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순덕 씨가 소리쳤어요. 지금 사람 납치하는 거예요. 철우 씨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 녹화되고 있어요. 남자가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 틈에 앞으로 나갔어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말했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미치게 만든 겁니다. 서류로, 약으로, 댓글로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태식을 봤어요. 강진표를 봤어요. 미진을 봤습니다. 저를 미치게 만든 건 약이 아니라 당신들 욕심입니다. 제 이름을 훔쳐서 뭐 하려고 했어요? 땅이요? 돈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는 25년간 한 푼도 틀리지 않게 장부를 지켰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횡령범이 됐어요. 왜요? 제가 방해됐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강진표는 빠져나갔습니다. 조언만 했을 뿐이라며 발뺌했어요. 태식은 경찰서로 갔지만 강진표는 자기 변호사를 대동하고 유유히 나갔습니다. 순덕 씨가 혀를 찼어요. 예상했어요. 저런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놔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틀 뒤 강진표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진을 통해서였어요. 이모님, 강진표 씨가 만나자고 해요. 왜요? 합의하자고요. 돈 주신대요. 저는 핸드폰을 꺼두려다가 순덕 씨가 말렸습니다. 만나요. 이번엔 제대로 끝장을 봐야 해요. 만남 장소는 마을 외곽 여관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진표는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저는 서 있었어요. 할 말만 하세요. 강진표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래서요? 입 닫으면 돈, 떠들면 병원. 강진표가 봉투를 밀었어요. 5천만 원이에요. 할머니 남은 인생 편하게 사시기엔 충분하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았어요. 그 돈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계시면 돼요. 태식이 일도 덮어주시고요. 후견인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끝이에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네. 할머니 명의로 처리하면 깔끔하죠. 저는 봉투를 받습니다. 돈이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순간 흔들렸습니다. 몸도 힘들고 싸우는 것도 지쳤어요. 가문 망신도 두려웠고요. 그냥 이렇게 끝내면 안 될까요? 그때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남편 묘가 있는 산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부 지켜, 이름 지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요. 뭐라고요? 저는 돈을 받으려고 버틴 게 아닙니다. 제 이름을 돌려받으려고 버틴 겁니다. 강진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할머니, 그러면 힘들어져요. 이미 힘들었어요. 파출소든 뭐든 다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 끌면 할머니만 손해예요. 그럼 끌어보죠. 강진표가 담배를 껐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들 말을 믿은 거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밖에 순덕 씨와 철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실 씨,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순덕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녹음됐어요. 입 닫으면 돈, 떠들면 병원 절차 있다. 시간 끌면 손에 이런 말들요. 협박이에요. 철우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상급기관으로 가요. 지역 경찰은 믿을 수 없어요. 상급기관이요? 네. 검찰이나 다른 지역 수사팀이요. 강진표가 지역 라인에 손 써놨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미진이 또 연락을 했습니다. 이모님 마지막이에요. 내일 회관에서 서류 정리해요. 안 오시면 진짜 강제로 할 거예요. 강제로요? 뭘 강제로 해요? 병원이요. 이모님 상태 진단받게 할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진아, 너도 거기 있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전투예요. 준비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다 녹았, 땅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철우 씨가 정리한 증거 목록이었어요. 약물 의심 샘플, 봉인 완료. 보건소 검사 의뢰 넣었어요. 녹음 파일, 클라우드랑 USB 두 곳에 백업했어요. 자동이체 내역, 위조 정산표, 카톡 조작 증거, 전부 정리했어요. 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라이브로 해요. 핸드폰 두 대로 동시 녹화하고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송해요. 외부요? 네. 타 지역 수사팀이랑 검찰 민원실이요. 지역 경찰 말고요. 저는 긴장됐지만 단단해졌어요. 이번엔 당하지 않아요. 회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보석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강진표도 있었고요. 미진도 구석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강진표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싫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강진표가 손짓했습니다. 사설이송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정신과 전문의예요. 할머니 상태 진단하러 왔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단이요? 네. 할머니가 최근 이상 행동 보였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보호조치 들어가야 해요. 순덕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권한으로요? 신고는 누가 했는데요? 가족이 했어요. 미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미진을 봤어요. 미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간단한 검사만 할게요. 싫어요. 거부하시면 강제조치 들어가요. 남자 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철우 씨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라이브 중이에요. 다 보고 있어요. 핸드폰 두 대가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강진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타 지역 수사팀이랑 검찰이요. 지금 이 화면 보고 있어요. 순덕 씨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희가 미리 넣어둔 긴급 신변보호 요청 접수 번호예요. 라이브 화면과 녹음 파일이 즉시 전달됐고 현장엔 협조 출동이 붙었습니다. 강진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덕 씨가 크게 말했습니다. 강진표 씨, 할머니한테 5천만 원 제안하셨죠? 입 다물고 후견인 서류 쓰라고요? 그건 녹음 있어요. 그리고 태식 씨, 강 대표가 시켰다고 하셨죠? 문중 땅 빼돌리라고요? 나는 모른다. 태식이 소리쳤지만 철우 씨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녹음 재생할까요? 오늘 안에 동의서 받아요. 못 받으면 발작 들어가요. 태식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가 인정만 하시면요. 후견인 지정이 금방 나와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뭐야? 계획한 거였어? 의사가 뒤로 물러섰어요. 남자들도 손을 놓았습니다. 강진표가 돌아서려는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검은 승용차 세대가 회관 앞에 섰습니다. 타 지역 수사팀이었어요.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진표 씨?
네. 동행 좀 하시죠. 부동산 사기, 공갈, 위계에 의한 재산 편취 혐의로 조사받으실 거예요. 강진표가 수갑을 찼습니다. 태식도 수갑을 찼어요. 미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이모님, 저 사실은 미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태식 오빠가 갚아준다고 열쇠만 가져오면 된다고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는 미진을 봤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워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미진아. 네, 이모님.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미진이 울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그제야 숨이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는 숨이요. 2주 뒤 태식과 강진표는 구속됐습니다. 미진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문중 땅은 지켜졌습니다. 저는 회계직을 내려놓았어요. 대신 문중 재산 일부를 노인법률지원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다음 피해자는 막아야죠. 순덕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실 씨, 우리 이거 계속할까요? 실버 탐정단요. 탐정단이요? 네. 은실 씨 사건 SNS에 올라갔는데 비슷한 피해자들 연락 엄청 와요. 철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잘하잖아요. 증거 찾고 녹음하고 법으로 싸우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해봐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묘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지켰어요. 장부도 이름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산을 내려왔어요. 아래쪽에서 순덕 씨와 철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제 이름으로 쫓겨났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엄마도 이모도 아닙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